화이트 메트라역 주얼 맞은편 또 와도 또 오고 싶은 또 와 847-749-4493 트리뷴, 썸타임스, 헤럴드에서 극찬한 또와 161 웨스트 윙스, 알링턴 하이츠를 GPS에 입력하세요. 아이고 맛있다. 귀로 듣는 영화 이야기. 오늘도 조이킴 씨께서 이 자리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아주 화사하게 봄이 온 것 같이 입고 오셨는데요. 바깥 날씨가 좀 그렇죠. 지난주하고도 너무 다르고 그렇습니다. 너무 날씨가 시원하고 예. 청명하고 이거 벌써 가을인가. 네, 그런 마음이 드는데 이럴 때 뭐 또 이런 날씨도 우리가 즐겨야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여름은 좀 쨍하고 더워야 돼요.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여름에 쨍하고 더우면은 너무 또 시원한 실내에만 있게 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날 밖에 나가서 비타민 D를 좀 충분하게 몸으로 섭취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주말에는 좀 골프라든지 야외 스포츠 계획도 좀 세워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극장에서 영화를 한 편 또 보는 주말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자, 오늘 어떤 영화와 함께 오셨습니까? 네, 그동안 여기서 여러 종류의 영화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주로 미국 영화, 또 유럽 영화 중에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 그리고 터키 영화까지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생각해보니까 우리나라하고 가장 가까운 일본 영화를 한 번도 소개하지 않았었어요. 그렇군요. 오늘은 굉장히 훌륭한 영화 한 편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재미있고 감동적이고 그리고 누구나 봐도 웃을 수 있는 영화입니다. 예. 이 영화는 32회 몬트리올 영화제에서 그랑프리를 받았대요. 네. 그리고 그해 중국 영화제 최우수 작품, 감독, 남우주연상을 휩쓸었고요. 무엇보다 2009년도 아카데미에서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근데 검증이 됐군요, 벌써. 네, 근데 그 수상을 떠나서도 여러분이 보시면 굉장히 심금을 울립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추천해드리는 영화입니다. 그 말씀만 듣고도 너무 궁금한데요. 어떤 네. 영화일까? 이 영화 영어 제목이 Departure. 그러니까 Departure. 뭐 출발, 떠남 네. 그런 거고 한국에서는 뭐 부천 영화제에서 굿바이라는 제목으로 상영을 네. 했더라고요. 네. 영화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일본 영화. 네. 30대 중반인 다이고는 도쿄의 중소 오케스트라에서 첼로를 연주합니다. 그러다 경영난으로 오케스트라가 해체되고 졸지에 실업자가 됩니다. 평소에 자신의 재능에 한계를 느꼈던 다이고는 비싸게 구입한 첼로를 처분하고 아내 미카와 함께 고향 야마가타로 돌아갑니다. 고향에는 옛날에 아버지가 경영하던 소박한 카페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다이고가 6살 때 집을 나갔습니다. 홀몸으로 다이고를 키운 어머니는 2년 전에 세상을 뜨고 아들에게 고향의 카페를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다이고와 미카는 오래된 카페 건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당장의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 다이고는 여행 도우미, 연령 경험 불문, 고수익 보장이라는 구인 광고에 낚입니다. 막연히 여행 관련 회사이거니 하고 찾아갔더니 사람들의 영원한 여행을 도와주는 납관 전문 회사입니다. 시신을 염하고 관에 넣는 일, 즉 납관이라는 설명에 기겁을 한 다이고에게 사장은 고에게 보수를 제시합니다. 당장에 돈이 급한 다이고는 엉겁결에 베테랑 납관사인 이쿠에이 사장의 조수로 일을 시작합니다. 어머니의 임종도 지키지 못했던 다이고는 지금까지 죽은 사람의 몸을 본 일이 없습니다. 가족을 버린 아버지는 얼굴조차 기억에서 희미합니다. 다이고는 사장을 따라다니며 성스러운 예식과도 같은 납관 작업의 진행을 지켜봅니다. 고인의 가족과 친지들이 모인 가운데 시신의 몸을 정성껏 닦고 미리 준비한 수의를 입히고 얼굴을 다듬고 곱게 화장을 시킵니다. 그 과정이 장인이 예술 작품을 다루듯 경건하고 섬세하며 죽은 자에 대한 애정과 존경이 들어있습니다. 오랜 시간 공들여 단장을 마치면 시신은 죽은 것이 아니라
평화롭게 잠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자식, 아내, 아버지, 엄마, 남편, 할머니를 잃은 가족들은 기품 있고 편안한 망자의 모습에 슬픔 중에도 안도와 해방감을 느낍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면 식구들은 망자와 영원한 작별 인사를 합니다. 시신을 관에 넣고 뚜껑을 닫으면 납관사로서 임무가 끝납니다. 나머지는 장의사 측에서 처리합니다. 사장과 다이고가 일을 마치고 떠날 때 상주들은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어느 남편은 죽은 아내의 마지막 모습이 평생 중 가장 아름다웠다고 말합니다. 다이고는 마지못해 시작한 납관사 일에 보람과 의미를 느낍니다. 무뚝뚝한 사장은 성실하고 노력하는 다이고에게 납관사가 천직이라고 격려합니다. 나중에 알게 된 아내는 펄쩍 뜁니다. 시체를 만지는 일을 어떻게 하냐고 반대하다가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친구인 목욕탕집 아들 야마시타까지 직업을 바꾸라면서 다이고를 멀리합니다. 다이고는 일하는 틈틈이 집에 남아있던 오래된 첼로를 켜고는 합니다. 아버지가 좋아하던 곡을 연주하면서 행복했던 유년 시절을 회상합니다. 다이고가 혼자서도 능숙하게 납관 의식을 할 수 있게 될 무렵 아내가 돌아옵니다. 아내는 임신 소식을 알립니다. 다이고는 태어날 아이를 위해 일을 그만두라는 아내의 청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때 50년간 동네 공중 목욕탕을 운영하던 친구 어머니가 죽습니다. 다이고는 자기를 아끼던 친구 어머니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준비합니다. 평생 일만 하던 어머니가 다이고의 손길에서 우아한 귀부인으로 변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친구 야마시타와 예의와 정성으로 죽은 자의 몸을 만지는 남편의 경이로운 작업을 눈으로 본 미카는 감동합니다. 다이고는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듣습니다. 자기와 엄마를 버린 아버지는 평생 그리움과 미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다이고는 남루한 아버지의 몸을 씻기고 면도를 해주고 옷을 입힙니다. 죽은 아버지의 꼭 쥔 손에서 어렸을 때 자신에게 주었던 조약돌을 발견합니다. 다이고는 아버지를 부르며 오열합니다. 납관사라는 이색적인 소재를 가지고 죽음과 이별을 다룬 재미있고 감동적인 영화입니다. 네. 주인공 다이고가 도쿄의 첼리스트에서 지방의 납관사로 변화되는 여정을 통해 여러 종류의 죽음, 즉 시신들과 남겨진 가족들을 만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이 생에서의 마지막 모습이 품위 있고 아름답게 기억될 수 있다면 가는 자도 남는 사람들도 훨씬 행복할 것 같습니다. 죽음은 또 다른 세상으로 나아가는 문일 뿐이야 라는 대사를 통해 죽음에 대한 일본인들의 정서를 배웁니다. 일본 전통의 목조 가옥과 고즈넉한 시골 풍경, 운치 있는 카페와 빼어난 자연을 찍은 촬영이 멋집니다. 특히 첼로를 메인 음색으로 한 부드럽고 서정적인 음악이 영화 전체를 감싸면서 심금을 울립니다. 존재만으로도 거장의 위엄과 인간에 대한 따뜻함을 느끼게 하는 이쿠에이 사장의 깊이 있고 과묵한 연기가 훌륭합니다. 네. 사실 우리가 일본 하면은 먼저 떠올리는 게 역사적인 배경들 때문에 적대감도 없지 않습니다만 영화를 보다 보면 참 일본 사람들의 정서와 우리의 정서가 그다지 다르지 않다는 그런 맞습니다. 느낌을 받게 되고 일본 드라마나 예. 영화가 그들의 저희 감성에 맞아요. 네. 그들의 웃음 코드와 슬픔 코드, 감동 코드가 한국 사람과 좀 비슷하다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굉장히 비슷한데요. 예. 참 미묘한 차이는 있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이 영화에서 그 나온 두 주인공이 네. 이제 잘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지만 모토키 마사히로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배우인데 그렇군요. 그 천진하면서 좌충우돌하는 그 납관사로서의 변해가는 과정을 너무 잘 그렸고요. 그다음에 히로스에 류코는 그 일본의 대표적인 여자 배우예요. 네. 그 사람이 연기를 잘했고 무엇보다
영화 음악이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일본 영화 음악의 거장 히사이시 조. 그렇죠. 그 예. 일본 애니메이션의 대가 맞습니다. 마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그 유명한 작품들의 영화 음악을 담당해서 맞습니다. 세계적인 고장 반열에 올랐어요. 그래서 그렇죠. 뭐 나우시카, 하울의 움직이는 성, 월령공주, 센과 이치로의 행방불명 이거는 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분이 작곡한 곡들이라 영화 음악이 아주 훌륭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시체들이 나오는데요. 그 여러 시체들이 나와서 그 사람들을 이제 염을 하고 납관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시체를 시체 역을 위해서 오디션을 공개 모집을 했는데 그러면은 이 만들어진 게 그런 아니고 어떤 모형이 아니고 진짜 실제 시체예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 네, 우리가 이 사람들이 콜을 받아서 가면 가족들이 쫙 있고 거기 방에 그 이제 시신이 누워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뭐 20살 먹은 아가씨, 열 몇 살 먹은 여고생, 네. 뭐 50 중반의 아저씨, 아줌마, 할머니 아무튼 그런 시신이 실제 인간들이 해야 되거든요. 연기를 한 그렇죠. 거군요. 근데 시신이니까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체역을 모집하는데 200명이나 몰렸대요. 아. 그래서 아주 그 높은 경쟁률을 뚫고 시체역을 하는데 놀랍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네. 죽은 사람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그 굉장한 명언이 나오는데 네. 화부가 나오세요. 화부가 동네 목욕탕집에 수십 년 단골 고객인 아저씨가 네. 그 목욕탕집 주인 아줌마와 좋은 친구였어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 염을 하고 관을 화장터로 옮겨서 화장을 시키는데 그 화로, 그쵸? 그 네네. 집어넣고 불을 당기는 화부 역할을 하시는 분이세요. 예. 그분이 이제 그 자기의 오랜 친구인 아주머니를 보내면서 하는 말, 고맙소, 고마웠습니다. 잘 가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다시 만납시다. 거기에 이 영화에 딱 그 어떤 요점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자, 말씀만 들어도 이 영화는 미국에서 지금 개봉이 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됐고, 아카데미에서 외국 네. 영화상을 받았고. 그러니까 라이브러리에 다 있습니다. 네. Departure. 빌려다 보시면 너무 좋으실 거예요. 저는 왜 이 영화를 못 봤을까 하는 그런 속으로 왜 못 봤지? 왜 놓쳤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꼭 보겠습니다. 네. 자, 매주 목요일에 오셔서 귀한 영화 한 편씩을 소개해주고 계신데요. 조이킴 씨의 귀로 듣는 영화 이야기. 오늘 일본 영화 한 편 아주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8월에 뵈야 될 것 같네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어머, 스티브 엄마, 뭐가 그렇게 좋아? 좋고 말고야 우리 식구들 모두 혜태 만남이 먹고 훨씬 건강해졌거든요. 만남미? 쌀, 현미 찹쌀이 하나로 칼로리는 낮고 맛 것을 약속드립니다. 한국부 대표전화 847-745-3500 Member of FDIC Equal Housing Lender. 오일, 워셔액, 냉각수, 에어컨, 브레이크, 타이어, 기타 등등. 자동차 참 점검할 것도 많고 또 중요하기도 하지요. 로얄에 오시면 바디와 정비 등 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클레임도 알아서 척척. 로얄 오토모티브에 오시면 안심이라니까요. 로얄에서는 렌트카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차량 로얄에서 캐시로 구입합니다. 773-467-1150 467-1150 자동차 관리의 프로페셔널 로얄 오토모티브. 여기 고객과 함께 불경기의 고통을 분담하는 오메가 크레딧 카드가 있습니다. 시카고 지역 2천여 고객을 관리하는 오메가 크레딧 카드는 불경기의 고통을 분담하고자 저렴한 수수료로 모십니다. 숨겨있는 피 없이 각종 크레딧 카드 터미널도 프리로 설치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하시는 보안 인증 귀찮으시죠? 저희 오메가는 고객을 대신해서 직접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정직한 서비스로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서는 오메가 크레딧 카드로 연락 주십시오. 전화는 847-439-4300, 847-439-4300입니다. 염색의 새로운 혁명이 시작된다. 버블비 소밍 헤어 컬러. 이게 누구야? 당신 10년은 더 젊어 보이는데? 나도 버블비 했지. 샴푸하듯 거품으로 혼자서 10분이면 오케이. 염색? 귀찮고 힘들어서 난 포기했어. 무슨 소리? 쉽고 빠른 새치머리 염색, 다양한 컬러의 멋쟁이 염색. 이제 샴푸하듯 부드러운 버블비 헤어 컬러로 해결하라. 버블 염색, 전통과 고품질의 동성제약 버블비를 꼭 확인하세요. 한국마켓이나 약국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시고 동성제약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ALG 잔정가치 평가 3년 연속 최우수차 엘란트라.
2013 JD 파워 평가. 중형차 부문 내구 품질 조사 최우수차 소나타. 소비자에서 전문가까지 현대자동차를 칭찬하는 데에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현대 어시오런스와 함께 미국 최고의 워런티 10년 10만 마일을 제공하는 현대자동차. 현대가 펼치는 썸머 이벤트에 오시면 소나타와 엘란트라가 더 매력적인 이유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60개월 무이자로 소나타와 엘란트라를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 지금 가까운 현대 딜러에서 잡으십시오. 미국 최고의 워런티는 워런티 프로그램 종합 패키지에 의거했습니다. ALG 잔존가치 평가에 대한 엘란트라 내용은 ALG.com을 방문해 주십시오. JD 파워 평가에 대한 소나타 내용은 JD파워.com을 방문해 주십시오. 0% 이자율은 최대 60개월까지이며 HMF를 통해 파이낸스 해야 하며 크레딧 승인자에 한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현대 웹사이트나 가까운 현대 딜러에 문의 바랍니다. 기간은 7월 31일까지. 네, 모닝쇼 듣고 계십니다. 오늘 모닝쇼 시간에는 역대 가장 많은 분이 저희 스튜디오를 찾아주셨는데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시카고협의회 진한순 회장, 이경복 부회장, 토니김 부회장, 김기령 부회장, 그리고 이창용 언론분과위원장, 서희탁 간사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다니시면은 물론 일도 일이지만은 호흡이 잘 맞는 분들이 이제 연임을 하시게 됐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자, 우선 제가 여기 오신 모든 분들에게 인사를 한 분 한 분 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진한순 회장께서 연임하시게 된 이 소감 한 말씀 먼저 전해주시죠. 예, K라디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주평통 시카고 협의회장 진안순입니다. 15기에 이어 16기 평통회장으로 연임이 되어 이렇게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12년 동안 저와 같이 열심히 봉사의 정신으로 평화통일이 염원 아래 수많은 통일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자문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동포사회 여러분의 격려와 성원에 힘입어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동포사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 지난 임기 동안 많은 연설도 하시고 감사를 많이 하셔서 그런지 요즘은 그 말씀하시는 그 언변이 많이 더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많이 나아졌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김기령 부회장께서 여기 먼저 계시니까 이렇게 순서대로 가면서 인사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예, 김기령입니다. 우리 회장님 모시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예, 통일정책의 이경복 부회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부회장 토니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언론 홍보를 맡은 이창용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서희탁 간사입니다. 네. 호흡 잘 맞는 분들이시죠? 너무 잘 맞죠. 네. 자, 연임을 하는 그 분위기가 남다르리라 생각이 되는데 우선 어떤 장점이 있는지 혹시 단점도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단점은 별로 없고요. 전부 15기에 일하던 분들하고 전부 같이 일을 하고 또 그 외에 부회장님들 몇 분을 더 다시 모셨습니다. 그래서 네. 호흡이 너무 잘 맞고 16기는 더 15기보다 잘할 수 있는 자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멤버는 비슷하더라도 더 잘할 수 있다는 표현을 써주셨지만은 이번에 사실 좀 변화가 있습니다. 내부에 어떤 새로 생긴 분과가 있습니까? 네, 새로 생긴 분과가 북한인권회복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토니 김 씨가 맡으셨습니다. 네. 전에는 없던 부분인가요? 이게 없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각오로 일해 주실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북한 인권 문제가 굉장히 그 중요한 이슈인데 아직까지 그 우리 동포 사회나 또 우리 평통에서 그걸 집중적으로 일을 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북한 인권에 대해서 우리 젊은 세대들과 또 2세들에게 북한 인권의 현실을 좀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고 네. 거기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지난기 평통까지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이 좀 아쉽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이거든요. 약간 부족했다 싶은 것을 다 채워나가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부분도 있습니까? 통일정책위원회 위원장님인 이경복 회장님이 일을 이번에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요새가 이제 또 시기적으로 네. 통일정책에 관한 그 많은 분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데 네. 이경복 회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면 특별히 통일정책에 대한 어떤 각오라든지 보관들이 있으신지요? 예, 우리 항상 우리 한민족이라 하면 통일이 우리 염원이죠. 그래서
한국 정부에서 이제 통일 정책 또 우리 각 해외에 있는 모든 협의회 또 협의회를 떠나서 우리 동포들은 누구든지 통일에 대한 염원은 항상 가슴속에 우리가 간직하고 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들을 우리가 이제 각 해외에 있는 우리 미주 지역 한국 정부로부터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신속하게 모든 우리 동포들한테 홍보하고 또 건의사항이라든지 좋은 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또 이제 올려서 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네. 그런 일을 이제 해야죠. 사실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자주 드리게 됩니다만 27일 토요일이 종전 60주년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평통의 역할이 우리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 아니겠습니까? 휴전선이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그런 면에서 또 평통의 역할도 또 각별하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기련 부회장께서는 지금 중서부 지회장까지 함께 맡고 계십니다. 우리 중서부가 어떤 도시를 어우르고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미국에 50개 스테이트가 있는데 중서부가 가장 넓은 지역을 우리 진앙선 회장님께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이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까 이날까지 15기 때 이후에는 이전에는 중서부에 대한 활동상이 참 미비했습니다. 그런데 예. 15기 때부터 중서부 자체의 많은 인력들이 네. 통일 정책에 참여를 하게 되고 통일에 대한 한국의 정부 대북 정책을 지역 사회에 가장 많이 홍보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진 회장님께서 역대 할 수 없었던 차세대 명예자문위원들을 소집을 해서 예. 이 고등학생하고 대학생들이 학교에 가서도 우리 지금 분단된 아픔의 현실, 그러면 한국의 대북 정책, 네. 그다음에 평화 정책이 어떻다 하는 것을 가장 실질적으로 친구들과 통해서 이야기가 되고 입에서 입으로 네. 전달하는 과정을 만든다는 데에 대해서 우리 중서부 각 지역의 13개 스테이트의 지회장들이 전부 합심해서 시카고 협의회가 바로 갈 수 있도록 예. 그리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힘을 합칠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시카고는 큰 도시이기 때문에 교육이나 여러모로 좀 잘 전달이 돼서 알고 있지만은 우리도 소도시를 가봤습니다만 굉장히 백인 위주의 어떤 도시라든지 이러다 보면은 아시안이 없다 보니까 더더욱 그런 걸 접하기가 어렵고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역할들을 앞으로는 좀 더 꼼꼼한 지역까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진한순 회장님과 15기 시카고 협의회가 네. 가장 고무적으로 했던 거는 북한 인권 사진전을 네네.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분들이 한국의 실정을, 북한의 실정을, 인권 탄압에 대해서 가장 심도 있게 보고 언론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보게 된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걸 한 단계 더 나가서 바로 전달하고 이제 영상물로 홍보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차세대들이 직접 발로 뛰는 홍보를 하자 해서 회장님께서 이번에 차세대 네네. 명예 자문위원 를 만들려고 기획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평통에 차세대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따로 명예위원을 뽑아가지고 몇십 명 정도 모아가지고 차세대에 대한 통일 교육을 시키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또 밖에 나가면은 또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전달을 하면서 우리의 통일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또 전달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지난번 인터뷰에서 그런 말씀 해주셨어요. 평통에 많은 임원들과 회원들이 있지만은, 위원들이 있지만, 임원 중에서 회장과 간사가 대통령 직속으로 임명되고 있다. 맞습니다. 그런 말, 예. 네. 우리 서희탁 간사께서는 이번에도 또 간사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마음가짐이신지요? 초심을 잃지 않고 15기 때 임했던 마음으로 우리 진한순 회장님 잘 모시고 또 네. 우리 부회장님들과 위원장님들, 그러니까 위원님들 활동을 열심히 또 다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은 그냥 젊은 세대의 봉사에 뿌리를 더 깊이 내리고 네. 그렇게 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에 전념하고요.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차질이 없이 잘 진행이 되도록 또 우리 진한순 회장님께서 지금 계획하시는
그런 모든 차세대 그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네. 우리 서희탄 간사께서는 비교적 여기서 차세대 아니신가요? 예, 그럼요. 예, 저는. 옆에 계신 토니 김 부회장께서 본인이 더 차세대라고. 못 받는 사람입니다. 예. 우리 제가 한 살 정도 되나? 네. 이창용 언론홍보위원장은 사실 그 많은 정책들이 있지만 정책이 잘 전달되기 위해서는 또 언론을 잘 활용하고 언론을 또 협조가 잘 구해지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또 어떤 마음이신지요? 예, 저는 16기에 들어서서 홍보위원을 맡았습니다. 15기에 우리 회장을 비롯해서 또 부회장님 3분 간사님이 오셨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그 2년 동안 저는 위원이 안 했을 때 네. 지켜봤습니다. 네. 너무 잘 오셨고 저는 그 금년에 16기에서는 주로 4세대의 신경들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남북 통일은 뭐 빨리 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4세대를 조직을 만들어서 그분들을 언론을 통해서 또 이렇게 폐하를 해드리고 네네. 또 회장단에서 이렇게 계획 홍보 서로 협조하고 또 언론 또 각 그 협의하고 예. 사조 만나서 네. 또 시카고 동포들 또 미주 동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해서 한국 정부에 대해서 더 이렇게 우리가 알고 못 알아온 거 보탬을 줄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16기 임기 내에 이것만은 꼭 이루고 가고 싶다. 차세대를 굉장히 강조를 해주셨는데 어떤 정책들에 대한 어떤 욕심과 포부가 있으신지요? 네, 16기 때는 이제 15기에 많은 우리가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청소년뿐이 아니라 그 외에도 많은 행사를 했는데 15기에는 계속 강조를 하지만은 청소년들을 위해서 앞으로 그 이북의 실정에 대한 설명을 하는 영화 상영이라든지 네. 또 한국의 차세대를 보내서 지금의 한국이 어떻게 있다든지 이북에 어떻다든지 이제 실지로 가보게끔 서울 방문을 할 계획이고요. 지난 임기 때 처음 시도를 하셨지 않습니까? 했습니다. 성과가 네. 굉장히 좋았습니다. 성과가 너무 좋았습니다. 가서 예. 보고 안 가본 학생들이 너무 많거든요. 네. 가보고 자기 나라에 대한 자부심도 갖고 예. 또 DMZ 같은 데 가서 이제 그 군인들의 생활을 보면은 이북이 어떻다는 그런 거를 직감적으로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너무 좋은 성과를 봤기 때문에 올해도 꼭 하려고 하고 올해 한 몇 명 있습니다.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작년에 대학교 20명, 중고등학교 20명이 갔거든요. 예. 그래서 올해도 그런 정도 비슷한 예상하고 규모로? 있습니다. 네. 보통 그런 그 행사를 하시게 되면은 기금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그런데 한국 정부의 지원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다 충당이 되셨습니까? 이분들 다들 각출을 해내신 건지요? 사실 재정에 대한 관련된 부분은 한 가지만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을 중요시 여기시고 거기에 추진을 하시는 회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네. 아마 일을 하니 돈은 그냥 따라오지 않나. 왜 이제 이런 말씀을 제가 굳이 예. 여쭤보냐면은 많은 분들이 또 오해를 하세요. 정부에서 굉장한 지원금이 있는데 여기서 행사하는 것 보니까 참 정부에서 웬만큼 가지고는 안 될 텐데 많이 오는구나 이렇게 또 오해를 하시거든요. 예, 정부에서 저희들이 이제 지금 한 달에 받는 그 정부에서 이제 지원이 이제 1,000여 불 정도 됩니다. 한 달에? 예. 예. 한 달에 이제 1,000여 불 정도 되고 저희들이 이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이제 보고서를 보내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검토를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당을 해주시는데 그것이 다 오지를 못합니다. 사실 네. 또 한국에서 또 여러 가지 또 감사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 외에 부분은 사실 개인이나 음. 이런 분들로 통해서 충당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예. 지금 우리 협의회에서 걷는 회비로만은 네. 절대 안 되고 예. 아무래도 이제 회장님이 많은 부분 이제 충당을 하시는 그런 네. 지금 상황입니다. 그럼 지난 임기 동안 하시고 연임하셨으니까 각오가 좀 단단하셔야겠습니다. 지금 각오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좀 더 열심히 하셔야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예. 그 오해들이 많았습니다만 실제로는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본인 그 회장으로서의 도네이션 직접 이렇게 투자하는 부분들도 많다는 것, 그 부분을 저희가 알았습니다. 자, 이번 출범식이 8월 둘째 주입니다. 예. 네, 둘째 주. 예, 둘째 주 토요일이죠? 토요일이죠. 네. 어디서 합니까? 웨스틴 호텔이요. 여기 놀스부르크에 미라키하고 있는 레이쿡 코너에 있는. 지난해 차사대 행사도 그곳에서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예, 같은 데서 합니다. 예, 이번 행사에서 수석 부의장이 직접 이곳 시카고를 찾는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예, 어떻게 준비가 됐는지요?
예, 현경대 수석 부회장님이 직접 8월 9일 날 오셔서 8월 10일 날 저희 출범 회의를 참석을 해주시고요. 예. 8월 11일 날 또 다른 주로 이렇게 가십니다. 예. 예. 그분 이외에도 어떤 행사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그 외에도 이제 한국에서 그 교수님이 오셔서 그 통일에 대한 강연이 있을 예정이고요. 그렇게 하고 우리 위원님들뿐만이 아니라 VIP님들도 모시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출범회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 아침에도 간담회가 한 두세 번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토요일에 출범식을 하시고 간담회, 네. 일요일에는 동포간담회. 동포간담회 있고 예. 아침에 있으실 거고 가시기 전날도 있으실 거고 한 두세 번 있을 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분도 사실 신임이십니다. 그렇죠. 예. 네. 자, 그러면은 우리 각오는 회장님께만 들을 게 아니고, 자, 각오도 한마디씩, 인사 말고 각오도 한 말씀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우리 김기령 부회장께서 먼저 시작을 하시죠. 16기 평통이 출범하면서 지금 그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신뢰 프로세스가 그 동포사회에서도 바로 알려지고, 사실 그 동포사회가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저도 뭐 그 중에 그 핵심 멤버로 있었습니다만도 서로가 신뢰하고 또 그 신뢰가 믿음을 줄 수 있어서 네. 동포사회 서로 발전하면서 그 발전 속에 단합이 된다면 동포사회도 종북 세력이 절대 넘볼 수 없는 단단한 그 한인사회가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장님께서도 참 생각을 많이 하시고 임원회 하실 때마다 말씀하시는 게 서로가 믿음이 있으면 뭐라도 이뤄낼 수 있는 우리 한민족이니까 전부 다 서로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우리 16기가 되자 했는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작은 힘이지만 전부 보태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 각오시고요. 우리 이경국 부회장님께서는요. 예. 이번에 15기에서도 물론 부회장으로 일을 했습니다만 16기에서도 또 부회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진 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전 임원들이 한마음이 돼서 16기가 정말로 유종미를 잘 거둘 수 있는 그런 16기 집행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예. 저는 그 15기, 16기를 이렇게 연이어서 하시는 회장님께서 그 한인사회와 우리 평통이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평통이 되도록 회장님께서 노력을 하실 거고 저 역시 그 일에 우리 평통이 그냥 있는 평통이 아니라 차세대들과 같이 하고 또 동세대 사회가 이렇게 인정해주는 그런 평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예 이창용 언론위원장도 한 말씀 하시죠. 16기 평통도 15기 평통의 좋은 점을 본받고 새로운 또 사업을 우리가 같이 추진하면서 동포사회와 또 나란히 우리가 열심히 또 봉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서희탁 간사께서는 뭐 다들 바쁘게 이 평통 업무들이 많으시지만은 유난히 제가 자주 뵐 기회가 있어서 그런지 일 많이 하시던데 변호사 일은 병행하시면서 괜찮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잘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예, 알겠습니다. 예. 하나님 은혜로 열심히 좀. 아마 접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접지는 마시고. 예. 두 배로 바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닙니다. 16기에서는 우리 회장님이 또 배려를 해주셔서 예. 우리 부간사님들을 3분을 두셨습니다. 아. 그래서 함께 그러시군요. 우리 예. 그럼 부간사들도 네.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예, 우리 중서부의 서성교 부간사님, 그렇게 하고 이진수 부간사님, 이소냐 부간사님 네. 이렇게 해서 3분이 열심히 단합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금 일을 쉐어해 주시는 거군요. 그럼요. 이제 네. 균형이 잡히면서 알겠습니다.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진한순 회장께서 앞으로의 계획과 출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민주평통은 대한민국의 대통령 직속 헌법 기관입니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의장이시고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준비하고 또 한반도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통일 국가를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조직입니다. 15기 때 못다한 아쉬운 점을 감안하고
상생의 정신으로 평화통일의 의지를 지역사회에 알리면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힘이 닿는 한 열심히 봉사하고 모국의 대북정책과 분담의 아픔과 통일의 염원을 한인사회에 알리는 데 선봉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특히 차세대들에게 민족의 정체성을 알리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자, 새로이 출범하는 16기 평통. 지금 막 출범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에 하셔야 할 일들이 더 많습니다. 모범적인 단체로서 우리 시카고 내에서 동포사회의 자랑스러운 단체로서 거듭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 저희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호텔 같은 분위기의 밝고 깨끗한 크로스포인트 요양원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노후를 즐기세요. 한국 음식이 제공되며 가족 같은